네,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좋습니다.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매수가 18만 원, 비중 50%. 왜 이렇게 비중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게 놀랍습니다. 어제 샀는데 떨어졌다. 어제 들어가셨는데 왜 어제 50%를 들어가십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비중 조절을 잘 하시라고. 이게 뇌동매매예요. 이게 뇌동매매라고요. 그냥 올라간다. 그냥 들어가자. 이게 뇌동. 50% 내 투자금이 1억이면 5천만 원을 그냥 한 방에 넣어보자. 이게 여러분 흔히 얘기하는 풀로 그냥 다 넣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어제 샀는데 떨어질 수 있죠. 떨어질 수 있죠.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는 원래 기조 자체가 화석 연료, 화석 에너지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야, 안 돼. 이렇게 원래 기조였단 말이에요. 트럼프 행정부가.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 어쩔 수 없다. 계속 이제 막 소송하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 다시 해봐. 이래가지고 이제 풀어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졌다. 백기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미국에서도 특히 풍력을 가지고 이제 할 건데 그게 이제 전부 AI 데이터 센터나 AI 인프라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태양광이란 말이야. 태양광 EPC 기업입니다. 설계, 조달, 시공 이렇게 하는 EPC 기업을 주로 봐야 되는데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어제 샀는데 어제 급등하니까 따라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물리신 거잖아요. 근데 오늘 떨어진 거 오늘 얼마 떨어지도 않았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자, 오늘 지금 현재 보시면은 여기 18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마이너스 3%밖에 안 떨어졌어요. 뭐가 벌써 걱정이십니까? 예, 그런데 그러니까 왜 이거를 50%나 넣으셔가지고 그러세요? 자, 먼저 말씀드릴게요.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일단 홀딩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미국에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이 퇴출 기조가 계속적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원래 우리나라도 지금 현 이제 대통령 정부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원래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원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원전 생각 안 하다가 원전이 이제 됐죠. 탈원전 폐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이제 태양광, 태양력 이 에너지인데 우리가 햇빛 소득 마을에도 이제 정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책이. 그렇게 된다면 일단 대장이에요.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그래서 일단 모멘텀은 살아있다. 살아있기 때문에 홀딩을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여기 14만 원 구간 있죠. 여기가 지지라인입니다. 사실 여기를 깨면 조금 그런데 일단 만약에 14만 원을 깨게 되면은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일단 손절하고 다시 반등 줄 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지금 오늘 하루 3%밖에 안 떨어졌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고요. 만약에 반등을 준다면요. 반등을 준다면은 뭐 직전에 여기 25만 6천 원 직전 고점까지는 끌고 갈 수 있다고 판단하니까 홀딩 하십시오. 자, 그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GS건설이죠. 네, GS건설 매수가 29,600원, 비중 20%. 단기와 장기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기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그죠? 수익 주면 단기 아니겠어요? 내일이라도 갑자기 상한가 주면은 익절 안 하시겠습니까? 장기요? 뭐 계속 느리게 가면 장기가 되겠죠. 일단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은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중동 재건, 어제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그 재건 19일에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종전, 중동 리스크 어떻게 보면 좀 일부 완화가 된 건데 완벽한 종전의 그건 서명은 아니에요. 또 60일 정도 또 어떻게 핵폐기물을 어떻게 핵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런 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유가든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종전에 대한 계속 신호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주들 어제 건설사들 또 건설 기계들이 엄청나게 시세를 내뿜었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무려 한 3천억 달러 정도의 재건 기금 요거에 대한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 있죠. 우리나라가 또 얘기가 또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뭐 모멘텀은 계속 있죠. 재료는 계속 있습니다. 거기다가 원전에 대한 재료도 있죠. 아직까지 이제 원전이 많은 조정이 좀 심하게 들어왔잖아요. 다시 어느 정도 과매도 단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주게 된다면 특히 건설사들도 같이 움직여줄 수 있다. 거기다가 우리 서울시 도시정비계획 사업 이 정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대우건설이라든지 GS건설이라든지 DLENC라든지 이런 건설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져가시면 되는데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9,600원 여기에서 사셨어요. 뭐 조금 떨어졌네요. 그죠? 엄청 뭐 잘 사셨어요. 저는 충분히 과매수 상태에서 상승분 반납하고 다시 방향을 틀어줬잖아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5,000원을 깨게 되면은 조금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25,000원까지 혹시라도 조정이 나오게 되면 추가 매수를 조금 하심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멘텀은 좋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반등을 바로 준다. 그러면 일단 4만 원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LG전자. 제가 또 LG전자의 남자 아니었습니까? LG전자를 잡아가지고 상한가 2번 가고 더해가지고 86% 마켓이너 최고의 수익률 86%를 한 종목에서 달성을 했는데 왜 이걸 여기에서 잡으셨습니까 도대체? 저는 다 하고 나왔을 때 왜 도대체 여기에서 잡으셨냐고요? 자, 보겠습니다. 매수가 37만 8천 원. 비중 20%.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네. 자, 손절하기도 손실이 크고 계속 가지고 가자니 상승이 느리고 이거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손절도 안 하실 거고 그렇다고 너무 늦게 갈 것 같으니까 고민입니다. 이건가요? 좋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가전 쪽으로 이제 특히 LG전자는 가전으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PBR이 저평가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LG전자 또는 뭐 LG 이노텍 LG CNS 이렇게 LG 뭐 디스플레이 올라갔던 이유가 LG 그룹 자체에서 로봇을 하나의 수직 계열화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중에서 LG전자는 거의 하드웨어를 담당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눈은, 얼굴은 LG 디스플레이가 담당하고 머리는 LG CNS가 담당하고 눈은 LG 이노텍이 담당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밸류를 수직 계열화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LG전자는 로봇 모멘텀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물론 실적은 LG전자에서 이제 계속으로 캐시카우를 만들어주고는 있지만 일단 로봇으로 이제 또 리레이팅이 돼야 되는데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게 원래 목표가가 한 29만 원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PBR로 봤을 때 29만 원, 그게 2배거든요. BPS 대비. 근데 이게 40얼마까지 갔다는 건 3배예요. 거기다가 12개월 선행 퍼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뭐 EPS, 주당 수익을 곱하면 이게 21만 원이 목표가예요. 근데 그거에 기대감으로써 젠슨왕이 온대 이래가지고 40만 원 이상 뛰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차트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37만 8천 원. 왜 여기서 잡으셨냐고. 저는 여기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기서 잡으셨어요 도대체? 예? 이만큼 갭을 또 띄워놨는데 왜 들어가신 거예요? 갭 당연히 메꾸겠죠, 그죠? 자, 어찌됐든 여기서 사셨는데 지금 주가가 과매수 단계에서 조정이 나온 거예요. 근데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이 없어요. 근데 쫙 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반등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멘텀은 확실하고 로봇은 단기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로봇은 장기적으로 좀 봐야 돼요. 장기적으로. 조금 길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처럼 실적이 계속 바로바로 찍혀주는 게 아니고 요거는 좀 기대감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고 움직이셔야 돼요. 일단 홀딩하십시오. 그런데 16만 5천 원을 깨게 되면요. 여기를 깨게 되면 추세가 완전히 바뀌는 거기 때문에 사실 손절을 해야 돼요. 손절을 해야 됩니다. 손절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만약에 여기 17만 원 부근에서 만약 17만 원 부근까지 조정이 오면 그때 한 번 더 추가 매수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반등을 주면요. 일단 반등 주면 끌고 가십시오. 여기서 떨어져서 사는 게 정상이지 올라가서 뭐 사는 것보다는 일단 현금 가지고 계시다가 홀딩 전략으로 가시고요. 여기에 가시면은 절반 덜어내세요. 37만 8천 원 가시면. 이해되시죠? 일단 홀딩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미 반도체입니다. 한미 반도체 매수가 36만 원이고 비중은 30%, 꽤 비중이 있으시네요. 자, 상승을 기다릴까요? 물타기를 할까요? 일단 물타기는요. 계획 없이 그냥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게 물타기고요. 예, 분할 매수는요. 계획을 딱 세워놓고 구간을 정해놓고 딱 거기까지만 사고 만약에 거기를 이탈하면 계획적으로 손절하는 게 분할 매수입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는 일단 TC본더 이 시장 점유율 어마어마하죠. 그다음에 AI 이 산업에서 AI 칩을 만드는 즉 HBM이나 이런 칩을 만드는 거 있어서 AI 칩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HBM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붙이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한미 반도체는 사실 TC본더에서 대장이고 그
뭐 부대장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하나 비전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일단 한미 반도체는 대장입니다. 끌고 가야죠. 끌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스페이스X에 500억 정도 규모로 또 투자를 했죠. 투자했고, 그다음에 곽동신 회장님이 이제 오늘 날짜로 해서 80억 정도의 자사주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만큼 계속적으로 주가 부양을 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실적이 또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홀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36만 원이에요. 36만 원이고 지금 조정이 나오는데 이때 거래량이 딱 들어왔죠. 이때 연이어서 따닥 하고 들어왔죠. 이 거래량의 여기 하단을 일단 깨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중이 30%입니다. 추가 매수는 안 돼요. 너무 비중이 커요. 추가 매수는 안 되고 AI의 그걸 믿으신다면 이 반도체의 힘을 우리나라 K 반도체의 힘을 믿으신다면 일단 그냥 들고 가십시오. 일단 홀딩 그대로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손절 한 25만 원 밑으로 빠지면은 뭐 조금 한번 해볼까. 저는 굳이 여기까지는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일단 들고 계속 가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홀딩 전략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삼성전자입니다. 야, 이게 삼성전자네요. 네. 제가 삼성전자도 마켓 이너에서 편입을 했죠. 그리고 제가 삼성전자는 17만 4천 원대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매수가가 12만 2천 원이세요. 비중이 28.2%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수익 중이네요. 엄청나시네요. 예, 매수가가 12만 2천 원이면 수익 중이신데 더 상승하게 될 것 같은데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네, 보유하십시오.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최근에 삼전닉스 계속 삼전닉스와 사는 남자 그냥 끝까지 가야 된다. 왜? 우리나라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그 전체 시가총액, 코스닥, 코스피 다 합친 시가총액의 40% 이상을 담당을 합니다. 담당을 해요. 얘네들이 빠지고 얘네들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시장 다 무너지고요. 반도체 언제 나오면 되겠습니까? 하이퍼스케일러리 더 이상 우리는 AI 데이터 센터 못 만들고 우리 AI 인프라에 투자하지 않겠다. 케이펙스 하지 않겠다. 그럴 때 나오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계속 가십시오. 왜? 최근에 삼성전자는요.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 TPU, 구글 TPU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머스크의 누멀링크 요 두뇌, 뇌 이식 칩이죠. 그 4세대 칩을 또 같이 개발하자 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고요. 여러모로 또 뭐 AI 데이터 센터 파운드리에 대한 이 칩에 대한 파운드리, 이 저전력 반도체, 전력 반도체에 대한 또 파운드리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메모리 쪽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잖아요. 올해가 거의 한 350조, 내년이 한 500조 보고 있고 그다음에 내후년 2028년도에 영업이익을 한 650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찍히잖아요. 메모리는 계속 부족하고. 그죠? 예, 그러니까 우상향을 계속해요. 이 정도 조정은 아닌 겁니다.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안 가면 우리나라 증시 그냥 하락장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끌고 가십시오. 목표가는 모르겠습니다. 끌고 갈 수 있을 만큼 끌고 가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스피드 종목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정필승 파트너님과 함께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다면 내일 아침 예정되어 있는 무료 방송을 통해서 파트너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평일 개장 50분 전 오전 8시 10분에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 주제는 SK하이닉스 목표가 달성, 대세를 거스르지 말라라는 주제로 또 이 SK하이닉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눌 예정인 것 같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이 내용들 함께 참석해 보셔서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